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마포 인근을 지나다 보니까 이 꽃들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빼앗긴 봄을 보내고 있지만 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봄이 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3월 31일 수요일인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한복 입기 좋은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하고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한복을 입고 올 걸 그랬네요. 어제 슬라성에서도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해 살펴봤죠. 한복은 양장이 유입되면서 개념을 나누기 위해서 처음 쓰인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복은 원래 우리 한국인이 입는 복장을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한복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입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일상에서 한복의 매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문체부 듣고 계시죠?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문체부 공동 한복사랑 캠페인 공식 제안합니다. 좋은 거 자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안해 주시면 저도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복 입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좋은 건 같이 알리자고요.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기본주택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안정화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이슈 인터뷰와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폭력,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이어서 자동차 상담으로 갑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몇몇 수입차들의 시동 꺼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고 알찹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등장한 기본주택.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기본주택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을 안정화하자, 이런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아침부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의 영향으로 신도시 개발 이야기가 좀 한창 이어야 할 텐데, 네네. 개발공사나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LH 직원의 내부 정보로 인해서 단기 신도시 투기를 했다라고 밝혀지면서 이제 어쨌든 LH가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네, 조기꾼들의 표적이 된 것이 사실은 이제 단기 신도시 지정을 백제화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예. 저는 이제 신도시 계획의 백제화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공급 정책 발표로 집값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단기 신도시를 취소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잘못된 신호를 주어 다시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들썩일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 뉴스에도 나왔듯이 어쨌든 LH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얘기도 나와서 어쨌든 단기 신도시 문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건 인천 계양이나 하남의 그 교산 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거를 보면 쉽게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정 취소는 쉽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경기도 의회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그 경기주택공사 GH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하남 그 교산 지구처럼 네네. 이미 GH에서 참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네. 사실 이제 LH가 너무 크죠. 예. 커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3기 신도시 중에서 총 7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예. 그 중에서 이제 GH와 각 시군의 이제 도시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8%는 LH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것은 지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2기 신도시의 경우는 GH와 기초가 18%나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예. 지금 그 3기는 그거보다도 더 못한 6%가 떨어지는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이 들고요. 그중에서 그 남양주에 있는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가 10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은 중앙의 거대 공기업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에 의해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또 하나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의 수혜는 그 원주민과 일반 국민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목이 되었던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을 GH 및 지역의 그 기초 단위의 도시공사가 협업하여 주도하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과 그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이 뭐 조금 전에 LH도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국가 단위인 LH가 좀 주도를 해왔습니다. 네네. 갑자기 GH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한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예. GH가 이게 1997년도에 이제 우리가 창립하고 경기도 내에 택지 개발이나 주택 건설 그리고 공급했고요. 예. 산업단지 조성도 했고 주거복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다양한 경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요. 예. 충분한 역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저희 뭐 잘 아시는 광교 신도시, 가산, 동탄, 고덕 신도시 뭐 이런 신도시들을 GH가 주도했던 대규모 신도시 조성 사업은 뭐 사회 간접 시설이나 뭐 생활 편의 시설, 공공 시설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도시공사 공간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근거 법률인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개발촉진법 그 등에서 보면 시행자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그리고 지방공사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도 법률상 참여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정권자인 국토부가 LH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몰아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 충분히 지방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은 좀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경제사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 투기 사건도 독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예예. 이제는 지방정부만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GH와 그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좀 주도하고 네네. 그렇게 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또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경기주택공사의 경우 경기도 내 주택 공급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약 그 가구가 475만 가구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무주택 가구 수가 한 44%, 209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예예. 그 GH 우리 경기 주택공사에서는 도시주택공사에서는 22년까지 매년까지 공공주거복지주택 5만 1,000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4만 1,000호 예. 그리고 공공분양 한 10,000호 정도로 해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이 해도 전체 무주택 가구 수의 44%에서 한 4.8%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도가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 경기도형에 맞는 경기도 도민들에 의해 맞는 형의 주택을 좀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좀 있는데 GH 역시 그 광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지 않았냐 이런 주장과 함께
LH 같은 거대 기관에서 막지 못했던 문제를 지역사회와 더 밀접한 그 지역의 도시공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LH가 만들어진 게 LH의 이명박 정권 시절이죠. 예. 그때 이제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를 합병을 했어요. 예. 합병 규모가 얼마냐면 자산 규모가 184조예요. 직원 수는 정직원만 9,500명이니까 예. 공기업 중에 대거의 거대 공기업이죠. 그리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나 그거에서 토지 수용권 그리고 특정 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을 아주 무소부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LH가. 예. 그래서 이 투기 사건은 거대한 이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GH는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주택공사 설립 그리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 그리고 LH는 사업 범위 및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감시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예. GH는 경기도 관내에서 한정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감시 관리가 용이한 편이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GH가 도민들을 위한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본주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주택은 정부가 집을 가지고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장기간 빌려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하나는 장기 임대인 임대형이 있고요. 예. 하나는 공공 환매인 그 분양형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해 7월 발표했죠, 경기도가. 예. 국토부의 건의도 하고 전문가의 간담회도 통하고 국회 토론을 통해서 이제 기본주택에 대한 여론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방에서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 2월 25일 날 기본주택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홍보관도 저희가 개관을 해서 도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 기본주택 사업 추진 구상하는 거와 그다음에 관련 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바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지금 장기 기본주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 상기 신도시 중에서도 핵심 지역에 이제 기본주택을 포함한 이제 공공주택을 우선 해달라는 거고요.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예. 기본주택의 경우를 보면 주거를 좀 수돗물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바꿔보겠다 이런 계획 같은데. 네네. 경기도는 사실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기본주택으로 수용이 가능할까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예. 소득이나 자산이나 나이에 두었고요. 그리고 거의 평균 지수를 20평 이하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주거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입지가 좋지 않고 주택의 품질이 좋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념적인 인식들이었거든요. 예. 이거를 좀 차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주택이 없는 자면 누구나 소득이나 자산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고, 예. 그리고 1인 가구서부터 5인 가구까지 할 수 있다라는 설계가 돼 있고요. 충분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무주택자가 200만 가구가 넘는데요. 예. 충분히 매년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가가
승인만 해주면 법률만 제정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지금 GH가 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또 3기 신도시까지 확대가 되면 네네. 이게 투기 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주택이 바꿔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그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자산 증지 수단으로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예예. 살아가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이제 치솟고에 대한 부분 있고 평생 집 한 채도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바꿔야죠. 예. 기본주택은 GH 혼자만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방정부, 이게 GH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에 있는 광역이나 기초단위가 협업을 하고 중앙정부도 도와줘서 예.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용적률을 500%까지만 상향만 한다면 중앙정부가 도와준다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투기 수단에서 주거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저 경기도의회도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하도록 또 이런 LH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코알라족, 2번 캥거루족, 3번 오리너구리족. 자, 오늘은 제가 노래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 맘마미아의 OST 워터로 전해드리죠. 이 노래요? 이 노래 저보고 부르라는데 저 이 노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작진에게 제가 고합니다. 사전에 저에게 좀 통보를 해주세요. 보기를 미리 알려줘야지. 보기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예. 자, 선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삼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서울시 청년청 박요한 주무관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지요? 네. 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빌린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연체해서 이제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협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렇게 장기간 연체해서 이제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서 그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청년 신용 유의자가 다시 한번 최장 20년까지 성실히 나누어서 그걸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서울시가 이에 필요한 금액, 초입금이라고 하는데요. 약 채무액의 5%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의 지연 배상금을 전액 감면해주면서 신용 판단 정보를 해제해주는 그 신용 회복의 기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연 배상금이라고 하면은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신용 유의 정보가 등록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 대출 만기 3개월이나 연체가 6개월 경과되면 이제 신용유의자가 되는데요. 예. 연체 금액과 상관없이 그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 기록이 등록이 되는 순간부터 개인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예. 그리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되고 채무를 또 일시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게 청년들이 이제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여러 제약들이 생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신 분들 중 저희 그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고요. 서울 청년 포털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서울 청년 포털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 인터넷상으로 서울 청년 포털을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등록금 인원 부담 등으로 좀 우리 청년들이 사회 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시 청년청에서는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청년 당사자가 또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경로인 저희 서울 청년 시민회의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예. 우리 서울 청년들의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 혹시 좀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청년분들 계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청 박요한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서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코알라족, 2번 캥거루족, 3번 오리 너구리족. 자, 잠깐 광고 나갈 때 그 담당 PD가 너 노래 몰라도 지금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 잠깐이라도 듣고 하라고. 이거 독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노래 같은데, 와랄루, 이런 거죠? 예. 그만해.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777번님, 4번 마우리족이 확실합니다. 좀 재밌는 오답들 많이 나옵니다.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정답은 오렌지족 하셨는데요. 이분 최소 80년대 이전 탄생자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물이 늘어났는데 참여는 오히려 좀 줄었어요. 선물 저희가 많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그 이슈 인터뷰와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당 통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이어서 자동차 상담입니다. 요즘 차가 좀 이상한데 정비를 받아야 할까? 이런 경고 등이 뜨는데 어떤 현상일까요? 등등 차량 관련 고민, 궁금증 있으시면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